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인데, 좋은 시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도 많이 저도 시도 잘 못 쓰지만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전국적으로. 그럼 저는 말이 없어요. 여기 있는 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게 3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상을 못 따르는 건 없어요. 그냥.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으라고 해요. 선배님들이 써놓은 그 시를 아니면 수필을 많이 읽어라. 소설이든. 읽는 데서 그게 생각도 폭이 넓어지는 거지. 내 생각만 한다고 해서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읽음으로써 폭을 넓혀라. 일단은 첫 번째가 저는 많이 읽어라. 좋은 거를. 좋은 거, 그럼 어떤 것이 좋은 거냐 물어봐요. 좋고 나쁘고 없으니까 시집은 다 좋아요. 수풀집 나쁘게 쓴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일단 읽으면 변별력이 생겨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 많이 써라. 네. 이게 3다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강의를 가끔 이제 가는데요. 가서 꼭 시를 이제 한 편씩 쓰라고 하면요. 꼭 한 6, 70년대 그 과거에 대해서만 써요. 이 글을 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시라는 것은 그 기억과 성찰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과거를 쓰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결국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좋은 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좋게는 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를 쓰려고 하면 여기 텍스트에 있습니다만 시 쓰는 충동에 빠져야 한다. 시가 오늘 이렇게 옹달샘처럼 머리에 고였어요. 그걸 뭔가 이렇게 써서 어디다든 한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써라. 하루에. 그냥 나는 시상이 생각나니 안 나니까. 한 달이 돼도 안 되죠. 그럼 고인물 돼갖고 썩어버립니다. 우물도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지하물. 퍼내야 돼요.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잘 나오거든요. 안 퍼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퍼낸다는 개념은 글 쓰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꾸 써야 돼요. 네, 한 줄을. 오늘은 한 줄 쓰고 내일 또 두 줄 쓰고 또 한 편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기록하는. 그렇게 해야 자꾸 생각이 나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성 시인들. 나는 한 달 동안 한 편도 못 쓰고 있어. 그건 좀 그렇게 말한다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영감이란 신비로운 심리 현상 또는 영적 체험이에요. 영감. 그래서 시를 영감으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좀 영감보다는 아래에 써있죠.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시를 좀 많이 씁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쓰기도 해요. 예. 옛날에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해서 영감을 받으면 썼다고 그러지만 요즘 영감을 받아갖고 쓰는 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자기적으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자료를 한 번씩 나눠드렸는데요. 거꾸로 읽어도 시가 되느냐? 거꾸로 읽어도 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산천에 진달래꽃이 많이 펴요. 예, 물론 산수유나 그렇게 봄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꽃들이 이제 많이 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진달래를 한번 써봤어요.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는 시를 쓰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짝 제 비급 아까 쓸쓸함 비급 있잖아요. 시 쓰기에도 비급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 따로 있고 여기 박성혜 회장님이나 최효련 선생님이나 손수철 회장님이 쓰는 시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쓰는 저의 비급을 살짝 한번 제가 내놨습니다. 거꾸로 읽어도 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입니다. 자, 진달래꽃. 우리가 진달래꽃 많아요. 아까 김소월의 진달래꽃 했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정말 이 진달래꽃 너무 잘 써진 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소재를 쓰면 성공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너무 잘 써놓은 시고 국민적으로 애송하는 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진달래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진달래가 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진달래를 이제 주제를 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어떤 언어를 생각했냐면, 뿌리에서 꾹꾹 불러내는 봄소식 그랬죠. 뿌리에서부터 봄소식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봄소식이 어디에 맺죠? 진달래 봉우리에 맺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자, 첫 줄 한 줄 썼어요. 그 다음에 2번. 진달래를 생각해 봤더니, 슬픔의 온도가 붉어요. 네, 진달래를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2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래도 또 진달래를 생각해 봤더니,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마음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또 한 줄 써야 되잖아요. 간절을 해서. 간절하든 사유로든 마지막 한 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썼냐면, 저 능선 진부릉 파도가 숯불처럼 예를 들면 지펴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뿌리에서 꾹꾹 눌러대는 봄소식, 슬픔 온도가 붓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마음의 심지가 타들어간다. 그 다음에 저 능선 진부릉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이렇게까지 이제 썼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진부릉 파도예요. 제가 아래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파도를 한번 생각하고 진달래 쓴 것 중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파도를 생각하고. 진부릉 파도는 뭐였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자 1번 마음 안팎이 들쑤신다.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념이든 뭐든 추억이든 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안팎이 들쑤신다. 3번이네요. 또 진부릉 파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은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졌다. 정적이요. 아까 정적 배웠죠? 모래알로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해조음들 이렇게 썼습니다. 해조음이라는 것은 흔히 뭐 백고동 소리 뭐 이런 걸 다 해조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해조음이 아니에요. 원래 해조음은요 파도 소리예요. 파도 소리고요. 물결이 밀려갔다 밀려오는 그 소리를 해조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해조음을 쓰라고 하면요 백고동 소리를 제일 먼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조음 원뜻은 그 물결 소리예요. 해조음 이렇게 철썩 이렇게 바닷가 가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조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7행을 썼어요. 자 7행을 써가지고 1번에서 가운데 이게 뿌리에서 꾹꾹 불러대는 봄소식과 저 능선 진포동 파도가 숯불처럼 비펴온다는 그대로 픽스를 시켜놓고요. 가운데 놓고 아니 위아래로 그대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라는 코너 계속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왔어요. 네, 선생님들은 이보다 다른 말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얽히고 설키는 여기 원래 없었는데 지금 가로 열고 닫고 넣어놨잖아요. 얽히고 설킨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마음, 이 마음이라면 좀 보니까 상념이라겠어요. 마음은 상념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해변은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지고 슬픔의 온도가 붓다. 슬픔 온도가 붓다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차갑다. 온도가 차갑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차갑다를 붙였어요.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무성의 해조음들. 아까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제가 그 앞에서 왜 그런 말들을 이렇게 했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한 장 더.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진달래꽃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이 뿌리에서 꾹꾹 둘러대는 봄소식, 얽히고 설킨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상념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지고 슬픔의 온도가 차갑다.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무성의 해조음들. 저 등선 진부릉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이제
진달래꽃은 끝났습니다. 진달래꽃은 이렇게 해갖고 1차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게요. 진보동 파도를 생각을 하고 세 줄을 넣지 않습니까? 3행을. 진보동 파도라고 아래에서 위로 한번 제가 읽어 가볼게요. 어떻게 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한 편을 써갖고 두 편을 얻은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진분홍 파도입니다. 진분홍 파도. 저 등선 진분홍 파도가 숯불처럼 짚혀온다.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무성의 해조음들.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지고 슬픔의 온도가 차갑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상념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얽히고 설킨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뿌리에서 꾹꾹 불러내는 봄소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완성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를 정말 잘 됐는지 보려면 이 거꾸로 읽어도 시가 되는 경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우련 선생님이 오늘 오셨지만 최우련 선생님을 뒤에서 봐도 최우련, 옆에서 봐도 최우련, 거꾸로 읽어도 최우련, 이렇게 돼야 최우련 선생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보니까 어떤 여자같이 보이고 옆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또 다른 데 쪽에서 저 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냥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연을 했는데 그 많은 그 독자들이 제가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많이 엿듣고자 해서 제가 한편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극 아닌 비극을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동굴시대는 각자 집에서 그 숙제로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46페이지네요. 자,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그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은 송구하게도 제가 송승문학상을 받은 시를 1강에서부터 40강까지 원래 68편을 제가 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요. 40강까지 그대로 제가 한자도 고치지 않고 이 텍스트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양을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이라 했어요. 시를 읊는 천년 담양이 아닙니다. 시로서 그 담양이 품고 있는 명소라든지 앞으로 명소가 될 곳이라든지 담양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인정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시로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양을 좀 홍보하고자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다시 보는 명옥헌이네요. 명옥헌은 원래 그 1강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시를 한 편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보는 명옥헌을 우리 박성애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명옥헌. 색깔 하나 얻기 위해 3,000컵을 기다렸다는 경. 아침 햇빛을 고운 채로 걸러내도 저 바람에 몸을 맡긴 꽃잎만 하겠는가. 캄캄한 언덕 밑이 꽃비로 꿈틀거렸다. 눈물 깊숙이 어느 과거를 더듬으면 막무가내 다른 생으로 매몰되는 기억들. 허공을 눕혀 쏟아지는 참별을 받아낼 때 생의 애골처럼 서 있는 배롱나무는 제 스스로 본연의 색과 향기를 다그쳤다. 평생을 꽃받침으로 살아낸 어머니도 그 짜릿짠 눈물 바다에 풀어내는 속 울음. 눈부신 어떤 외감이 있어 꽃을 부르고 몸속에 향기를 새기는 방식으로 다란히 경을 애워댔다. 어머니는 허공 충충 기주먹이 되어 가지를 일으키며 피눈물 나는 가난에 맞서 너른 하늘 비좁게 꽃을 피웠다.
오롯한 어머니의 단심 천지간에 환하다. 네, 멋집니다. 좋습니다. 다시 명호컨이네요. 일강에서 이제 그 명호컨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명호컨은 언제 가봐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 담양을 정자 그 원림의 그 산지라고 그러잖아요. 명호컨, 소세원, 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시경정, 명왕정, 황벽당, 독수정, 뭐 정자 문화가 여기 그 담양만큼 좋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양 하면은 담양이 못담자입니다. 양이 변양자예요. 그러니까 햇살이 태양이 담겨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정자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 정자에 딱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못에 담겨 있는 태양들은 담양 사람들입니다. 다 빛이 나겠죠. 세상 어디로 다 나가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곳이 고장이 담양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사문화 그 산실이 되었던 그 정자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명호컨은요 잘 알지만은 고산면 수산리에 있어요. 수산리에 있는데 명승 제58호입니다. 명국 오희도를 기리기 위해서 그 넷째 아들이 있어요. 오희정이라는 분이 이 정자를 지었어요. 예, 이 정자를 지어가지고 상하지, 그러니까 윗목과 아랫못이 있어요. 그 명호컨이라는 그 정자 밑에 상지가 있고요. 그 하지가 있는데 제가 명명하기를 상지는 하늘 쪽이고요. 하지는 인간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배롱나무가 22그루 정도 있어요. 근데 다 붉은 것만 있습니다. 물론 배롱나무도 색이 여러 종류가 좀 있어요. 붉은 것과 좀 그보다 좀 안 붉은 것들도 있고 하얀 배기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얀 꽃은 없고 모두 붉은 꽃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꽃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명호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아무리 좋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도 여기를 제때 와보지 않으면 그 환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꽃비가 내릴 때 그 상지나 하지의 그 나리는 그 꽃비, 그야말로 꽃비, 예, 그 붉은 꽃비, 이거를 보지 않고는 정말 그 담양을 왔다고는 못하니까 그 7, 8월, 9월까지 쭉 피거든요. 그때 꼭 거기 명호컨 가셔가지고 제 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관람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이제 명호컨을 가면서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중록원까지 또 아니면 금성, 산성까지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색깔 하나 얻기 위해, 색을 하나 지금 얻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 하고 있냐면요. 색깔 하나 얻기 위해 3,000겁을 기다렸다는 경. 어마어마하죠? 색깔 하나 얻기 위해서요. 3,000겁. 1겁은 지구가 생겨서 소멸할 때까지가 1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3,000겁이 있어야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경은 여기서는 그 불교 가르침을 적은 것 경전을 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요. 붉은 꽃잎을 말합니다. 이 경은요. 아침 햇빛을 고운 채로 걸러내도 햇빛을 고운 채로 걸르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밀가루 고운 채로 이렇게 걸러서 수제비도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걸러내도 저 바람에 몸을 맡긴 꽃잎만 하겠는가? 바람에 지금 꽃잎이 맡겨서 꽃잎이 화르르 나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캄캄한 언덕 밑이 꽃비로 꿈틀거렸다. 명호컨 보면은 그렇게 뚝방이 있어요. 그 사각의 뚝방. 그 뚝방에 이제 거기에 이제 꽃비가 막 쫙 내리는 겁니다. 눈물 깊숙이 어느 과거를 더듬으면 막무가내 다른 생으로 매몰되는 기억들. 매몰된다는 것은 묻히는 거죠.
막무가내는 우리가 그 고집이 센 놈 사람한테 막무가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공을 눕혀. 허공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허공을 이제 눕혀버렸어요. 이렇게 옆으로 따끈히 눕혀. 쏟아지는 찬별을 받아낼 때, 하늘의 별을 받아낼 때 생의 외골처럼 서 있는 배롱나무는 제 스스로 본연의 색과 향기를 다그쳤다. 그러니까 외골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합니다. 외골수. 고집이 센 사람을 외골수라고 그래요. 예. 저는 정말 저 사람은 외골수다. 저 사람은 10년은 외골수적이다. 할 때 외골수입니다. 평생을 꽃받침으로 살아난 어머니도.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이 꽃을 필 수 있도록 어머니는 꽃받침이 되는 거죠. 예. 그 짜릿 짠 눈물 바다에 풀어내는 속으로. 눈물 바다. 어머니의 속으로는 진짜 눈물 바다를 넘치고도 남죠. 눈부신 어떤 예감이 있어 꽃을 부르고 몸속에 향기를 새기는 방식으로 다란이경을 위호돼. 다란이경. 들어보긴 들어봤어도 좀 생소할 거예요. 다란이경은 뭐냐면요. 산스크리스어라는 소리가 있어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인도의 고전입니다. 예. 그거를 그대로 적은 것을 산스크리트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란이경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 공부해서 다 써놨어요. 제가 뭘 알아서 쓴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층층 지주목이 되어 가지를 일으키며, 이게 뭐냐면요. 배롱나무가 이제 그 꽃을 피기 시작하면 90일을 피잖아요. 석 달, 열을 피잖아요. 예. 화무 11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흘 가는 꽃 없다. 저는 이제 백일홍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이 왜 좋아하냐고 강연에 가서 그 얘기를 해. 가장 오래 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계속 피고 지고 해서 이제 설이 올 때까지 이게 피어요. 예. 근데 그게 비가 오거나 하면은 다닥다닥 붙은 그 꽃이 쭉 늘어집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주목이 돼서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배롱나무가 지 품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식들을 건사하는 것처럼. 네. 피눈물 나는 가난에 맞서 너른 하늘 비좁게 꽃을 피웠다. 가난에 맞서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오릇한 어머니의 단심. 여기서 붉은 단자입니다. 붉은 마음이에요. 붉은 단심. 천지간에 환하다. 꽃이 활짝 펴서 천지간에 환합니다. 명목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꽃 펼 때도 좋고 꽃 져도 생각하면서 관람하면 좋습니다. 뭐 돈 내는 곳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들릴 수 있어요. 예. 자,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가을 유상값 47페이지네요. 가을 유상값입니다. 이거는 시조입니다. 우리가 시를 하고 글을 하면서 시조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글을 쓴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조를 모르고서야. 네. 그래서 한번 시조를 보겠습니다. 가을 유상값. 눈부신 저 가을 강에 기막힌 유상값이네. 이미 떠난 양친 몸값 한산의 아내 몸값. 낙엽은 또 고지서로, 답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로 발끝마다 붐비네. 참 짧아요. 이거 그냥 읽으면요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걸 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장, 중장, 중장인데요. 눈부신 저 가을강에 지금 가을 유상값이라고 가을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미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다면은 눈부신 저 단풍산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단풍산에 기막힌 유상값인데 여기서 기막힌을 알아봐야 돼요. 흔히들 우리가
기 막히는 건 그 기운기자 있잖아요. 기운기자로 써가지고 막히다와 기운기자로 합성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고요. 입구자예요. 입구. 입구자 있죠? 네모. 네. 그 입구자인데, 혹은 기후 변형이 해가지고, 기막히다로 귀막히다, 입이 막히다 하다가 기막히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입이 막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여기서 몸 기운이 아니고요. 입이 막힌 거예요. 말문이 막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때의 입은 말문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말문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이미 떠난 양친 몸값. 아버지 돌아가셨네요. 양친. 한산의 아내 몸값. 자기 마누라네요. 이게 몸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유산값이요. 기막혀요. 그래서 맨 그 아버지한테 손 내밀고 마누라가 건사한 것만, 아니 그저 돈 벌어온 것만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눈물로 갚을 수밖에 없죠. 낙엽은 또, 그런데 그 가을날 낙엽이요, 고지서로 발끝마다 붐빈대요. 그러니까 납부해야 할 고지서라는 건 조세 내역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갚을 길도 떼먹을 길도 없는 하염없는 유산값이에요. 그 떨어진 낙엽을 보고 이렇게 시주를 썼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막상 쓰려면 어렵습니다. 예, 이 어려운 단어도 없고 그런데 어려워요. 한번 꼭 오늘 가셔가지고는 또 이 유튜브를 그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꼭 이렇게 써보셔야 됩니다.